정지된 얼어붙은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약 45억 년 전의 고대 세계입니다. 태양광선에 의해 거의 가열되지 않고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어요. 이 세계는 우리 달보다 작지만 명왕성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 이름은 유로파예요. 목성의 6번째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죠. 하지만 이곳의 가장 멋진 점은 바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유로파를 태양계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장소 중 하나로 꼽습니다. 유로파에는 수심 64에서 160km의 거대한 짠물 바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두께가 16에서 32km로 추정되는 얼음층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얼음 껍질의 균열에서 물기둥이 분출하여 유로파의 바닷속 내용물이 우주로 방출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생명체를 찾는 탐사선이 이렇게 깊은 환경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긍정적인 면은 과학자들이 이미 유로파 표면에 훨씬 더 가까운 곳에 더 얕은 웅덩이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음 아래 1.6k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우선 유로파의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래의 탐사선들이 이러한 생명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얕은 웅덩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순전히 우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과학자 라일리 컬버그는 우연히 동료인 행성과학자의 프리젠테이션을 보게 되었어요. 그 과학자는 유로파 표면의 이중 능선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컬버그는 지구에서도 비슷한 능선을 본 적이 있다는 걸 기억했죠. 지구에서는 이러한 지형이 드물지만 유로파에서는 훨씬 더 많아요. 후속 연구에 따르면 목성의 달에 있는 능선은 지구의 능선과 유사한 특정 주기의 결과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기에서 액체 상태의 물은 고압 환경인 빙상 내부에서 얼었다가 녹죠. 이로 인해 빙상이 계속해서 위쪽으로 이동하여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적어도 지구에서는 그래요. 유로파에서의 과정도 비슷하다면 얕은 물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로파의 온도, 압력, 화학적 특성은 매우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그곳에서 얼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웅덩이가 얼마나 깊거나 큰지, 얼음이 다시 얼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유로파의 얼음 및 환경에서는 위성 표면에 내리쬐는 목성의 강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유로파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이제 유로파에 짠물 바다가 있을 거라는 사실로 돌아가 볼까요? 위성 표면의 붉은 줄무늬는 화학 성분 때문에 이런 색을 띠는 걸 수 있습니다. 물과 염분이 얼어붙은 혼합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구성은 지구에서 알려진 어떤 물질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드문 경우죠. 유로파 표면의 노란색 반점은 염화나트륨의 존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물질은 식용소금으로 잘 알려져 있죠.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유로파의 조건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물, 식용소금, 동결 온도, 고압을 결합하면 새로운 종류의 고체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유로파의 바다 밑바닥과 표면 모두에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이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2030년경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그때 나사에서 발사할 예정인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이 유로파에 도착하거든요. 이 탐사선은 여러 차례 근접 비행을 통해 위성에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알아낼 예정이에요. 유럽 우주국의 목성 얼음 달 탐사선 주스도 향후 몇 년 안에 유로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한때 존재했던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2003년 유럽 우주국에서 발사한 화성 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는 화성 대기에서 메탄을 발견했어요. 지구에서 대기 중 메탄가스의 대부분은 생명체에 의해 생성돼요. 예를 들면 음식을 소화하는 가축이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메탄이 화성 대기에서 약 300년 동안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 붉은 행성에서 메탄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구원들의 모델이 설명한 것보다 600배나 빠른 속도로 일어난 일이죠.
문제는 무엇이 또는 누가 이 가스를 생성했고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화성의 또 다른 미스테리는 화성 표면 아래에 잠들어 있을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우주에서 나오는 가혹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환경을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하여 이 가설이 사실인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박테리아가 이러한 조건에서 2억 8천만 년 동안 쉽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죠. 즉,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화성 토양을 시추하여 행성 지하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화성에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세포나 포자는 말라버릴 겁니다. 또한 표면 온도는 드라이 아이스와 비슷하여 행성 표면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행성의 지하에는 6가지 종류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강인한 성질 때문에 코난 박테리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이제 금성으로 이동합시다. 2020년 과학자들은 독성이 강한 금성의 대기에서 생명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미생물 표본을 수집하거나 외계 생명체의 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인화수소라는 화학물질을 발견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큰 사건이었죠. 이 가스를 생성하는 것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이 아니라면 그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미생물 생명체가 관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인화수소는 수소 원자 3개와 인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는 인간을 포함하여 산소가 필요한 모든 육상 생명체에게 유독해요. 지구상에서 인화수소는 습지나 늪과 같이 산소가 없거나 적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이 가스는 그곳에 사는 박테리아의 복잡한 혼합물에 의해 생성됩니다. 인화수소는 산업적으로도 생산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인화수소는 금성 대기에 아예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기체예요. 이 가스가 형성되려면 정확한 압력과 온도, 그리고 엄청난 양의 수소가 필요해요. 유명한 가스 행성인 토성이나 목성에서 인화수소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성에서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죠. 금성에서 인화수소는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산 폭발, 번개 폭풍, 광물이 표면으로 날아가거나 운석이 금성 대기로 들어올 때 소량의 인화수소가 생성될 수 있어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견에 지나치게 기뻐했어요. 아마도 금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가스가 신비한 유기체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금성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큰 의문이 될 거예요. 지구에서는 일부 미생물이 산도가 5%인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금성의 구름은 거의 전부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황산이 90%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보다 쉬운 배나 건조하며 실제로 2022년에는 더 나은 고해상도 망원경 덕분에 금성의 대기에는 인화수소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또는 있더라도 매우 적은 양이었어요. 우리는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